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셔요. 옛날 어느 마을에 성길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길이의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넓은 밭을 가진 천석군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심한 낭비벽 탓에 결국 재산을 모두 잃고 쫄딱 망하고 말았지요. 그 이후 성길이의 아버지는 매일 남의 밭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어머니는 마지막 미천인 배틀로 천을 짜며 근근히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 성길이도 부모님을 도와 온갖 자비를 다하며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성길이 애비가 미안타. 한창 밖에서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이렇게 힘든 일이나 하게 만드니 말이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좋아요. 성길이의 아버지는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거친 손으로 부드럽게 성길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허나 의젓한 성길이는 단 한 번도 싫은 내색 보이지 않으며 열심히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런 성길이를 보며 흐뭇하면서도 어린아이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시간이 남을 때는 성길이는 뒷산에 올라 숲속을 거닐며 여유를 즐기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하루 성길이는 일이 일찍 끝나서 모처럼 뒷산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뒷산에는 이름 모를 꽃이 잔뜩 피어 있었고 산딸나무에는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성길이는 낡아 빠진 집신을 벗어지고 맨발로 나무를 타고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창 나무에 올라 열매를 따며 놀고 있었는데 아주 큼지막한 거미줄을 발견하였습니다. 거미줄 한가운데에는 작은 거미 한 마리가 꼬물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지요. 성길이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거미가 이상하게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간을 잊고 한참을 거미를 관찰하였지요. 그때 어디선가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산딸나무에 열매를 먹으러 온 줄 알았는데 이 참새는 거미를 노리는 것이었지요. 깜짝 놀란 성길이는 급히 손을 휘저어 참새를 쫓아냈습니다. 여기 열매가 이리 많은데 하필이면 작은 아기 거미를 노리는 게냐. 어서 가서 열매나 먹으려무나. 참새는 성길이의 손짓에 당황하여 짹짹거리다가 빨갛게 잘 익은 열매로 노선을 틀었습니다. 거미는 얼어붙은 듯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새가 날아와서 잠시 놀라기라도 한 것일까요? 성길이는 그 모습이 어째 재밌어서 피식 웃었습니다. 내 덕에 목숨 구한 줄 알거라. 그러니 무럭무럭 자라서 은혜 갚으러 오렴.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집에 거미줄이 쳐지면 재산이 걸린다고 하더라. 와서 몹쓸 모기나 파리놈들을 잡아먹으면서 지내렴. 어린 마음에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성길이는 거미와의 짧은 만남이 왠지 모르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늦어져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일상으로 돌아온 성길이는 다시 뼈 빠지게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길이는 어느덧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결국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채 돌아가셨고 성길이는 혼자 남아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성길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고된 일을 이어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부터 일어나 남의 밭으로 향했습니다. 농사일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역이었지요. 삽을 들고 땅을 고르며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은 물론 무거운 짐을 나르다 보면 저녁이 되기도 전에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일을 하고 나면 허리와 어깨가 쑤셔서 밤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밭일이 끝난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집신이나 돗자리, 망태기 같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손재주는 타고났지만 손으로 짚을 엮고 나무를 다듬는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특히 망태기를 엮는 일은 손끝에 힘이 많이 들어가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일쑤였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늦은 밤까지 작업을 하다 보면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새벽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물건을 들고 장터에 나가면 또 다른 고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길이처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사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했지요. 성길이는 길 한편에 돗자리를 펼치고 목청껏 물건을 외쳤습니다. 집신, 돗자리, 망태기. 튼튼하고 아주 저렴합니다요. 이복의 성길이? 오늘도 나왔구만. 물론입니다요. 새 집신 필요 없으십니까? 그래, 안 그래도 하나 필요했네. 튼튼한 녀석으로 줘보게. 감사합니다요, 나으리. 거참, 일에 성실하게 매일같이 나와서 물건을 파는 청년은 드물게야. 복 받게나. 나으리도 복 받으십시오. 살펴 들어가셔요. 성길이는 엽전을 공손히 받으며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이렇게 몇 개 파는 날이 있었지만 재수가 없으면 들고 나온 물건 그대로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성길이는 한숨을 푹푹 내쉬고는 했습니다. 삶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습니다. 당장 하루의 굶주림도 고통스러웠지만 무엇보다도 죽는 그날까지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 방구석 모서리 부분을 한참을 노려보고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절망에 굴하지 말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조금씩 나아가는 거야. 허나 성길이는 늘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언젠가 마음이 맞는 짝을 만나 함께 웃고 울며 작은 행복이라도 누릴 수 있기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길이는 마을 장터에서 돗자리를 팔고 돌아오던 중 한 낯선 여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인은 단아한 하얀 저고리와 푸른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희고 고운 살결을 지녔으며 단정히 묶은 머리카락이 단아한 인상을 더했습니다. 특히 검은 눈동자는 깊고 맑아 보는 이를 끌어당기는 듯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성길이는 한동안 멀찍이 서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성길이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저리 아름다운 여인이 성길이를 찾아온 것일까요? 성길이는 의아한 마음으로 조심스레 다가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어인 일로 찾아오신 거지요? 안녕하십니까, 도령. 저는 주은실이라 하옵니다. 부끄럽게도 여행 중 여비가 떨어져서 그만 갈 길을 잃어 이렇게 멈춰 서 있었답니다. 그거 참 곤란하겠구려. 벌써 해가 지고 있는데 말이요. 그렇사옵니다. 그래서 말일진데 염치 없는 부탁이겠습니다만 괜찮다면 도령의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갈 수 있겠습니까? 성길이는 은실이라 불린 여인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당황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초라해 누군가를 드리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처럼 꽃 같은 미녀가 부탁하니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제 집은 보시다시피 작고 초라하여 방이 따로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인과 같은 방에서 묵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흙바닥을 침상으로 밤하늘을 이불 삼아 여행하였습니다. 해서 잠자리에 큰 욕심이 없답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셨으면 합니다. 은신랑자는 매우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그리고 끈덕지게 성길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에 오히려 이상했습니다만 겸손한 은실이의 태도에 성길이는 도저히 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디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대로 대접해드리지 못하여 송구할 따름입니다. 괜찮습니다. 괴념치 마시지요. 성길이는 머뭇거리며 은신랑자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은 허름했지만 성길이가 늘 정성껏 손질해 놓은 덕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성길이는 은신랑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급히 물을 떠다 내밀었습니다. 은신랑자는 성길이가 내민 물을 공손하게 받들고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는 은신랑자의 모습이 어찌나 단정하고 아름다운지 성길이는 그만 넋을 잃고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한 차례 목을 축인 은신랑자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얌전하게 앉았습니다. 이에 성길이는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성길이라 합니다. 아침에는 밭일을 나가고 오후에는 장터에서 지프로 만든 물건을 팔고 온답니다. 헌데 낭자는 뭔가 사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긴 여정을 떠돌며 지내온 사람이옵니다. 이곳까지 오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정처 없이 흘러오다 발길을 멈추게 된 것이지요. 성길이는 은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를 겪어온 그녀에게 어쩐지 동질감을 느꼈지요.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낭자의 마음을 감히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정이 여력치 않아 지내시는데 부족함이 많겠습니다만 잘 부탁드립니다. 친절을 내어주시는데 겸손이 지나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지는 않습니다. 성길도령이 매일같이 쓸고 닦고 애써 정돈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은신랑자는 그리 말하면서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성길이는 어쩐지 또 부끄러워져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은신랑자는 방을 둘러보다가 한쪽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배틀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저 배틀은 무엇입니까? 성길도령이 옷을 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머니께서 생전에 쓰시던 유품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방 안쪽에 모셔두고 먼지만 닦아두고 있지요. 팔까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유품인지라 차마 내놓지 못했습니다. 성길이는 배틀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은신랑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틀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아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쉬고 계십시오. 침상은 하나밖에 없으나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만마저 남은 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성길이는 은신랑자에게 당부하고 내일 저작거리에 팔집신을 엮으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바지런히 집신을 엮는데 어째 평소처럼 마음이 참담하지 않았습니다. 생전 살면서 처음 보는 아리따운 미녀가 방 안에 있다 생각하니 내일에 대한 걱정과 슬픔이 사그라든 느낌이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간사할까요? 성길이는 그런 자신을 꾸짖으며 더욱 집중하여 집신을 엮었습니다. 이 못난 놈. 보아하니 어디 높은 가문의 여식이시다. 주제도 모르고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탐내는구나. 저런 미인이 너를 거들떠나 보겠느냐. 쓰잘데기 없는 망상 말고 집신이나 어서 엮어라. 성길이는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일을 하고 나서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쯤 되면 은신랑자도 지쳐서 먼저 잠들었겠지요. 성길이는 감히 은신랑자가 있는 방에서 잠자리에 들 자신이 없어서 마루에 나와 밤새달과 눈싸움이라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헌데 집안에 발을 들이웠을 때 성길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은신랑자가 배틀 앞에 앉아 천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헌데 손놀림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능숙하게 배틀을 척척 만지며 빠르게 실을 짜는데 마치 달인을 보는 듯 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만져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배틀을 다뤄본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 옷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옛 생각에 잠깐 손을 대보았는데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괜찮다면 마저 지켜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지요. 보잘것없는 솜씨인데 칭찬을 받으니 부끄럽사옵니다. 은신랑자는 다시 배틀에 손을 얹고 천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은신랑자의 하얗고 가녀린 손가락은 바쁘게 움직이며 실들이 엮였습니다. 성길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고운 광택이 흐르는 천 한 필이 완성되었지요. 천을 짜는 작업을 끝낸 은실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짜놓은 천을 손에 들었습니다. 성길이는 은신랑자의 다음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은신랑자는 짐가방에서 간단한 바느질 도구를 꺼내더니 조용히 천을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짠 천을 바로 바느질하시려는 겁니까? 오래되어서 조금 서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작한 김에 마무리를 내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좋은 천이 나왔으니 모양을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길이는 당황했습니다. 천을 짜는 것을 금방 해냈다고 하여도 그 자리에서 바로 옷을 만드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은신랑자는 망설임 없이 바늘을 들어 거침없이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길이는 귀한 묘기를 구경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이엔가 천을 재단하고 꼼꼼히 꿰어 마고자 한 벌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척 보기만 해도 아주 훌륭한 마고자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빨리 옷을 만드실 줄은 몰랐습니다. 실이 조금 부족하여서 담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는 진정 경지에 다다른 솜씨입니다. 은신랑자는 성길의 칭찬에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예상보다 잘 나와서 기쁘군요.
이 배틀이 튼튼하고 좋은 실을 쓸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성길이는 은신랑자가 완성한 옷을 손으로 만지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신랑자가 만든 옷은 시장 바닥에서 대충 내놓고 파는 물건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원단만 제대로 갖춰져 있었으면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명품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은신랑자의 솜씨와 손길에서 느껴지는 정성이 그 어떤 장인의 작품보다도 빛나 보였지요. 성길이는 한참 동안 그녀가 짠 천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아끼며 사용하던 배틀을 이리 능숙하게 다루고 말과 행동에 겸손과 예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성길이는 이런 여인을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설령 거절당하더라도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성길이는 굳은 결심을 하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신랑자, 신뢰를 무릅쓰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지요. 성길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단호히 무릎을 꿇고 허리춤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 속에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금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뵌 사이이오나 낭자와의 만남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가진 것이라곤 초라한 삶과 이 금가락지 하나뿐입니다. 허나 이 뜨거운 마음만큼은 진심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받아 평생을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은신랑자는 눈을 깜빡이며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역시 틀린 것일까요? 성길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뜀박질하였습니다. 은신랑자가 이를 보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뺨따기를 맞아도 억울하지 말아야 했지요. 성길이 같은 초라한 사내가 어찌 이런 여인과 혼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만에 하나 은신랑자가 성길이의 청혼을 들어준다면 앞으로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난도 미래도 악담을 퍼붓는 저작거리의 물에 배도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신랑자가 입을 열기 전까지 성길이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 초라한 청혼이 그녀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든 금가락지를 꼭 움켜쥐며 그는 은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영원 같은 시간이 흐르고 은신랑자가 이윽고 조용히 성길이가 내민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습니다. 진심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어찌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부족한 몸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은신랑자는 그리 말하며 절하였습니다. 성길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여 정신을 차리고 허겁지겁 맞절하였지요. 자금이 부족하여 당장 결혼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초라한 초가집 단칸방에서 달뜬 밤중에 맺은 언약이 곧 혼인식이었지요. 그럼에도 성길이는 너무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성길이와 은신랑자는 그 자리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부터 성길이는 더욱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무거웠지만 옛날처럼 슬프거나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없던 힘도 펄펄 솟아올랐지요. 여보, 비록 번듯한 혼례식은커녕 값비싼 폐물을 주지도 못하였지만 내 반드시 당신을 호강시켜드리겠소.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옵니다. 부디 몸 조심하여 다녀오세요. 은신랑자, 아니 이제는 주부인이죠. 주부인은 남편인 성길이를 매일같이 상냥하게 배웅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부부의 결혼 생활에는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성길이가 일을 나간 동안 주부인은 배틀로 천을 짜고 그 천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성길이는 돈 안 되는 집신이나 돗자리 대신 주부인이 만든 옷을 팔았지요. 그리고 성길이의 예상대로 온 동네에 입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아니, 이 두루마기는 도대체 뭐요? 내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좋은 옷은 처음 보는 구려? 한 벌 줘보시오. 어머, 우리 동네에 장인이 계셨나? 나도 한 벌 줘봐요. 이렇게 아름다운 쓰개치마는 또 처음 보네. 요새는 심지어 주부인이 만드는 옷을 사기 위해 옆 고을에서도 찾아오고는 했습니다. 성길이가 장터에 나가면 자리를 펴기도 전에 물건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줄을 섰고 옷은 금방 다 팔려버렸죠. 벌써 다 팔렸어? 맙소사, 나는 아침부터 와서 기다렸단 말이오. 이보시오. 내 선수금을 줄 테니 내 것만 좀 따로 빼주시오. 이제 곧 아버님 생신이신데
이 옷을 꼭 선물해야 한단 말이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으리. 아무래도 제 아내가 만드는 것이다 보니 제가 한번 상의해서 조절해 보겠습니다. 헛걸음하게 해드려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성길이는 연신 인사를 하며 손님들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길이는 절로 미소가 피어올랐지요. 번 돈으로는 더 좋은 실을 사서 주부인에게 주었습니다. 덕택의 주부인은 그야말로 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옷으로는 더 큰 돈을 벌게 되었지요. 어느 사이 성길이는 남의 밭에 나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신이나 돗자리 따위도 만들지 않았지요. 대신 주부인이 만드는 옷을 시장에 나가 팔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돗자리를 펴고 바닥에 주저앉아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엿한 점포를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것 같은 초가집에서 버젓한 기와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버젓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었지요. 내가 복덩이와 결혼을 하였소. 이게 모두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초라한 사내가 어찌 이런 꿈 같은 날들을 맞이할 수 있었겠소. 그러지 마셔요. 갈 곳 없어 방황하던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지 않았나요? 감사 인사는 여보가 받으셔야죠. 성길이는 사랑스러운 부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결심하였지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말이죠.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성길이를 남편으로 맞이하였고 그런 못난 자신을 바닥없는 신뢰와 사랑을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사람 어쩜 이리 말도 예쁘게 하는 거요. 정녕 나 미치는 거 보고 싶소? 안 되겠구만. 오늘 부인은 잠 다 잤다고 생각하시오. 어머, 내일도 나가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나가야지. 헌데 이런 아내를 두고 지금 나보고 발 닦고 잠이나 자라는 거요? 어림없는 소리지. 남편이라면 자고로 안방마님을 제대로 만족시켜야 한다고 했소. 오늘 아주 죽었다고 생각하시오. 매일 밤마다 저를 그리 못살게 구시고는 오늘 밤도 가만히 두지 않으시네요. 주부인은 그리 말하면서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에 성길이는 바보처럼 빙긋 웃으며 반문했지요. 그래서 실소? 아니요. 오늘 밤뿐만 아니라 내일 밤, 그 다음날 밤도,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도 못되게 굴어주세요. 주부인의 말에 성길이는 기어코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이처럼 성길이와 은실이는 아주 매일 깨가 쏟아졌습니다. 금슬이 하도 좋아서 기어코 온 마을에 인꼬부부로 소문이 났지요. 성길이는 아름답고 착한 아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더욱 열심히 일했고 주부인은 그런 남편을 아주 마음 깊이 사랑하였죠. 재산은 아주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성길 부부는 결코 거드름 피우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쌀을 베풀거나 돈을 대주기도 했습니다. 자네 소식 들었나? 저기 옆집 철동이네 말이오. 쌀이 없어서 사흘 밤낮 쫄쫄 굶었자네. 알지. 그래서 뭐? 뭔 일인디? 아니, 성길이네 부부가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는지 쌀 두 가마니를 냅다 집 앞에 두고 갔다는겨. 그것이 참말이오? 오메, 정말 그치들은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물게 올바른 사람들이구만. 그러게 말이어라. 가난을 겪어보아서 그런가? 아, 왜 성길이 그 친구도 한때 찢어지게 가난했잖요. 애끼 이 사람아. 원래 없었던 놈들이 더해. 자네 김진사 모르나? 그치도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다니던 양반이었는디 한번 돈을 벌더니만 못되어 처먹었잖아. 아, 그렇지. 어우, 그치는 얼굴만 생각해도 속이 메스꺼워. 이미 성길이네 부부에 대한 미담은 지방 전체에 쫙 퍼졌지요. 비록 신분은 낮았을지언정 마음씨만큼은 군자에 가깝다고 말입니다. 성길이는 이런 칭찬을 들어도 결코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복은 아내 덕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럴수록 더더욱 극진하게 아내를 모시고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허나 이런 성길이네 부부의 행복을 시기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마을의 김진사였지요. 성정이 못돼 처먹은 김진사는 주부인의 미모와 재주에 탐을 내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무슨 기회였을까요? 글쎄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남의 아내를 빼앗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남의 아내를 탐하다니
이 무슨 파렴치한 악당일까요? 망할 놈의 성길이. 저 거렁뱅이가 어쩌다가 저리 곱디 고운 아내를 얻었을꼬. 저런 여인은 내 옆에 있어야 하거늘 참으로 아까운 일이구나. 그래서 김진사는 구실을 붙여가며 일부러 성길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주부인의 아름다운 미모를 훔쳐보기 위해서였죠. 김진사는 틈만 나면 주부인에게 더러운 추파를 던졌습니다. 주부인은 당연히 눈길도 주지 않았지만요. 김진사는 주부인의 냉담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하루는 성길이가 한양으로 옷을 배달하기 위해 자리를 피운 날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 김진사가 또다시 들이닥쳤지요. 안녕하시오 부인. 남편은 나갔나? 김진사는 다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모르는 척 슬쩍 주부인을 떠봤습니다. 주부인은 시선도 주지 않고 바쁘게 손을 움직이며 배틀로 천을 짰습니다. 예, 잠시 자리를 비웠으니 다음에 다시 찾아오시지요. 에이, 그럴 거 없이 내가 중요한 물건을 가져왔으니 잠깐 앉아 이야기나 나누세. 이 비단 좀 보게나. 이건 상상도 못할 귀한 물건이라네. 청나라에서 건너온 물건인데 아주 고품질이지. 감사합니다만 비단은 저희도 있사옵니다. 헛걸음을 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주부인은 아주 깔끔하게 거절하였습니다. 허나 그런 주부인의 차가운 대답에도 김진사는 여전히 음흉한 미소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곁눈질로 주부인의 몸을 마치 혀로 할 듯이 쓸어보았습니다. 헛걸음이라니. 우리 아리따운 주부인을 보게 되었으니 됐지. 그러면 다음에 또 봅세. 김진사는 그리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정찰 같은 것이었죠. 김진사는 눈을 뱀처럼 가늘게 뜨며 손바닥을 비볐습니다. 한편 성길이는 한양에서 일을 빨리 마치고 예상보다 이틀이나 일찍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물건값을 넉넉히 받은 덕분에 성길이는 주부인을 위해 선물로 고운 목걸이도 하나 사왔습니다. 아내가 기뻐할 모습을 떠올리니 발걸음이 가벼웠지요. 아이고, 성길이 이놈아. 내 녀석은 참으로 복도 많구나. 이 험난한 세상에 이렇게 고운 아내가 날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야. 성길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집에 도착하자 성길이는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남편이 왔소. 우리 예쁜 마누라 잘 지내셨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에 성길이는 어쩐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인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길이는 갸웃거리며 안방으로 향했지요. 주부인이 어디 외출이라도 한 걸까요? 평소 바깥 외출을 즐기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니면 일에 몰두하느라 성길이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는 좀 쉬엄쉬엄 일해도 되는데 아내는 여전히 매일같이 부지런하게 천을 짜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말려도 소용없었죠. 작업방에서 일을 하나? 성길이는 아내가 평소에 일을 하는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별채로 다가갈수록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아내가 배틀을 사용할 때 들리던 소리와 비슷했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컸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배틀을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죠. 거참 기묘하구만. 아내가 드디어 제자를 받기라도 했나? 혼자서 고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신경 쓰여서 주부인의 기술을 전수할 조수를 새로 들이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아내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길이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새로운 사람을 고용한 걸까요? 성길이는 의아해하며 발걸음을 옮겼죠. 가까이 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소리가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묘했습니다. 어떻게 기묘했냐면 배틀의 나무가 규칙적으로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금속이 긁히는 듯한 가늘고 날카로운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성길이는 머뭇거리며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잡이를 잡아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길이는 상상도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만 숨이 멎을 뻔했지요. 방 안에 집채만 한 거미가 있는 겁니다. 괴물 거미는 배틀 세 개를 동시에 움직이며 엄청난 속도로 천을 짜고 있었습니다.
마른 장작 같은 8개의 다리가 정신없이 빠르게 움직이며 실을 엮어내는 모습에 성길이는 팔뚝부터 목덜미까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거미는 성길이를 발견하고 성길이만큼이나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에 크고 길쭉한 다리 하나를 쭉 뻗어 황급히 장지문을 닫았습니다. 성길이는 어안이 벙벙하여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잠시 후 장지문 너머로 그림자가 일그러지더니 거대한 거미의 형체가 점점 줄어들고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거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성길이의 아리따운 안에 주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주부인은 전에 본 적 없는 슬픈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길이 앞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더니 깊이 절하였습니다. 여보,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무얼 말하는 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거요?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하겠습니다. 판단은 당신에게 맡길게요. 주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주부인의 정체는 거미였습니다. 바로 성길이가 어린 시절 산딸나무에 올랐다가 발견한 그 작은 거미 말입니다. 성길이는 순수한 선의로 참새로부터 거미를 구해줬고 거미는 그런 성길이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거미는 수행하였습니다. 곤충을 잡아먹어 살생하는 대신 거미줄에 걸린 아침에 이슬을 먹었고 산신령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인간이 되어 성길이에게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버티며 정성을 다한 끝에 산신령은 거미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었습니다. 산신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되려면 거미로서의 본성을 억누르고 오로지 선행과 깨끗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따라 스스로를 다스리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산신령님께서는 저의 부탁을 들어주셨지요. 주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이야기를 전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산신령의 둔갑술로 거미는 인간의 몸을 얻었고 성길이와 결혼하였습니다. 허나 잠시 방심한 탓일까요? 성길이가 떠난 틈을 타 배틀로 더 많은 천을 짜고 싶은 마음에 그만 둔갑술을 잠시 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 들키고 말았지요. 오랜 기간 동안 당신을 속여왔던 것에 사죄드립니다. 저는 결단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본성은 추악한 거미호개일 뿐이지요. 이런 저를 환멸하셔도 괜찮습니다. 떠나라 하시면 떠나겠습니다. 성길이는 주부인의 말을 듣고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눈물을 보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부인의 정체가 거미일지언정 지금까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하며 온 힘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을요. 어림없는 소리요. 당신이 거미든 사람이든 나에게는 상관없소. 당신은 나의 아내요. 우리 함께한 날들을 떠올리시오. 당신은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단 말이오. 성길이는 단호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부인의 떨리는 손을 단단히 감싸며 그는 진심을 담아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러니 떠난다는 말은 하지 마시오.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당신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주부인은 성길이의 진심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성길의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성길이는 아내의 정체가 거미호개여도 상관없었습니다. 성길이는 주부인의 눈물을 손수 닦아주며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은 더욱 굳건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이후로도 성길과 주부인은 변함없이 함께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허나 성길이네 부부의 사랑은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동안 은실에게 추파를 던졌던 김진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대놓고 성길 부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성길이를 불러 옷을 대량으로 의뢰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안 식구들과 가솔들에게 줄 옷을 맞추려 하오. 성길이 자네 아내가 만든 옷은 이 고을에서 소문난 명품 아니겠소? 값은 후하게 쳐주겠네. 성길이는 내심 꺼림칙했지만 의뢰를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큰 의뢰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업을 위해서도 좋을 터였으니까요. 예, 진사나리. 기일 내에 정성껏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일에 맞춰 모든 옷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김진사의 하인이 나타나서 옷을 한양으로 배달하라는 겁니다. 김진사가 갑작스럽게 한양으로 오르게 되어 옷을 직접 가져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가솔들을 위한 의복이라 하였는데 김진사가 한양으로 간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성길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하인들이 하도 난리를 피워서 짐을 급하게 싸고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내 금방 다녀오겠소. 건강 챙기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조심히 다녀오셔요, 서방님. 성길이는 주부인을 홀로 내버려두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얼른 일을 끝내고 돌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마차를 준비해 두었으니 옷을 싣고 함께 가면 될 거요. 어서 갑시다. 나으리가 늦으면 엄벌을 내리겠다고 아주 난리를 쳤소. 하인들은 좀처럼 발길을 못 옮기는 성길이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말이 모시고 가는 거지 하는 짓거리를 보면 납치나 다를 바 없었지요. 그렇게 성길이는 마차에 올라 길을 따라 한참을 갔습니다. 그러던 중 마차는 어두운 산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더 짙어지는 순간이었죠. 이를 반등하듯 돌연 마차가 멈췄습니다. 성길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하인들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작스레 하인들이 성길이를 덮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시끄럽다. 반항 말고 얌전히 있거라. 성길이는 팔을 휘저으며 하인들의 소나기를 뿌리치려고 했었으나 4~5명이 되는 장정들이 두들겨 패면서 찍어 누르니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꽁꽁 묶여버리고 말았지요. 그제야 성길이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인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니 김진사가 주부인을 노리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성길이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성길이는 분노로 치를 떨며 하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손목에 묶인 밧줄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이놈들이 몸싸움을 하면서 급하게 묶는 바람에 매듭이 헐거웠습니다. 성길이는 눈치를 보며 손을 조금씩 움직여 묶인 매듭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인들은 서로 시덥잖은 농담이나 주고받았지요. 밧줄을 푼 성길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 더러운 놈들! 본때를 보여주마! 성길이의 노도와 같은 고함에 하인들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성길이는 바로 옆에 있던 하인을 힘껏 들이받았습니다. 하인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중심을 잃고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길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인지 알 수 없는 힘이 온몸에서 솟아났습니다. 성길이는 마차 바퀴에 놓여있던 나무막대를 낚아채 하인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놈은 성말은 비명을 지르며 까무룩 기절해버렸습니다. 남은 하인 둘이 성길이를 동시에 덮쳤지만 성길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길이는 몸을 틀어 두 하인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성길이는 하인들을 모두 때려 눕혔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쉰 성길이는 곧바로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진사가 아내에게 털럭 한 끝이라도 건드렸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살심을 억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키자 집에 도착하였지요. 성길이는 뛰쳐들어가며 아내의 이름을 목 놓아 외쳤습니다. 허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집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벌써 김진사가 주부인을 납치해 가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길이는 이성을 잃은 채 김진사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김진사 댁에 도착하였는데 아주 한바탕 소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김진사 댁의 가솔들은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거미다! 거미요괴가 나타났어! 그제야 성길이는 아내가 둔갑술을 풀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심장이 철렁하였지요. 성길이는 반쯤 실성하여 김진사 댁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거미로 변한 주부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길이는 아연실색하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8개의 거대한 다리를 움직이며 성거미는 실로 김진사의 몸을 단단히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거미의 이빨은 김진사의 목덜미에 치명적인 독리를 꽂아 넣었고 김진사는 그대로 경직된 채 숨을 멈췄습니다. 성길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부인, 내가 왔소. 나요. 남편인 성길이요. 성길이의 외침에 거미로 변한 주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8개의 빛나는 눈에서 커다란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만 참지 못하고 이런 짓을. 그렇습니다. 주부인은 김진사의 횡포에도 굴하지 않았지만 성길이가 죽었을 것이라는 소리에 그만 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길이는 그런 아내에게 다가가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소. 우리 함께 돌아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으로 다시 변할 수가 없답니다. 산신령님께서 이르기를 살생을 저지르면 둔갑술이 완전히 풀려버린다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를 잡기 위해 횃불과 날붙이를 들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 되면 당신도 위험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요? 내가 당신과 혼약을 맺으며 약속하지 않았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나는 이미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당신이 거미이든 인간이든 내겐 상관없어. 당신이 내 아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오. 성길이는 여전히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주부인은 8개의 다리로 성길이를 부드럽게 감싸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떠납시다. 아무도 못 찾는 산으로. 어디든 좋소. 그대만 나와 함께 있어주면 돼요. 그 후 성길이와 주부인은 난리통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마을에서는 그 누구도 성길이네 부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지요. 시간이 흐르자 성길이와 주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만이 여기저기 떠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 깊은 산속에서 기묘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은 나무꾼이나 사냥꾼들 중 몇몇이 울창한 숲에서 거대한 거미와 한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한 겁니다. 그 거미는 마치 인간처럼 행동하며 한 남성과 조용히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둘은 서로를 떠날 줄 모르고 거미는 8개의 다리로 남자를 감싸며 지켜주고 있었다고도 했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저 황당한 헛소리로 치부되었습니다. 술이라도 거하게 마시고 본 헛것이라고 여겨졌지요. 허나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지요. 그러나 성길이와 은실이가 세상의 소란을 뒤로하고 멀리 떨어진 그들만의 안식처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평화롭게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을 것만은 분명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